보시게 될 영상은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최초로 알려주었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신호탄이 되어 그 후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와 다시 이 영상을 보니 그동안 비어있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비로소 맞춰지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영상을 보신 후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구자 방송과 이봉규 TV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증언을 해주신 정대현님과 김재홍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에서 참관을 하셔가지고 사인을 하게 되셨죠? 예, 방위 1동 관내 사전. 사전투표. 예, 관내 사전투표. 예, 관내 사전투표. 관내까지 예, 위조를 했네. 나는 관외만 위조한 줄 알았는데. 정대연입니다. 그때 관내는 투표함에 넣은 겁니다. 밀봉을 해가지고 예. 봉인지에 사인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 몇 분이서 사인을 하셨나요? 3명이서 했습니다. 세 분이 몇 사인지 하셨는데 나오죠? 그 투표함이 정대연 씨입니다, 저분이. 저두 번째 관내에 있는 이제 사인. 보관되지 않았습니까? 예, 며칠 동안? 첫 번째 그렇습니다. 예. 투표 참관인. 그때 우리 그 김재홍 대표님께서 네. 그 장면을 언제 찍으셨습니까? 그날 찍으셨습니까? 사전 아니, 투표했을 때? 저는 우리 정대현 예비역 해군 대령님이신데 예, 예. 처음에는 찍으신 줄 몰랐고 다른 분 걸 제가 이제 노트북에 다운 받으려고 왔다가 예. 알게 됐죠. 이제 찍으셨다는 거를. 그래서 아.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우리 정 선생님이 그때 찍어 놓으셨군요. 4월 10일 날 찍은 거를 제가 4월 11일인가 12일 날 다운을 받았어요. 네. 다음 날. 그렇군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예. 뭐 필체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직접 확인 안 했고 제가 이제 우리 저 부회장님 통해서 네, 네. 일일이 다 사진을 찍었잖아요. 예. 그 사진 속에서 이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봉인지 그 서명을 확인한 거죠. 예. 네, 확인을 해본 결과 네. 내가 우리 정대련님한테 받았던 사인이 그 나오죠? 사진의 위에가 서명하고 다른 걸 진짜고요. 확인한 거죠. 아래가 가짜인데 확연히 그거를 우리가 봐도 화면으로 틀리죠.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정 선생님? 자기 사인이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봐도 시간 자기 전에 사인이 확인을 아니네. 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제 흉내냈는데 필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까? 예, 완전히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걸 그런 본인이 거니까 아니래잖아요. 본인. 제 필체로 한 봉인지는 네. 제가 사진을 찍어 놨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조가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서명한 거는 본인이 사진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 사진 속에 그 서명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서명이 나온 아닌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동명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봉인지 개표정에 나온 그 서명의 정대현이라는 사람은 우리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필체란 얘기죠. 예, 필체를 보면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정 선생님이 썼던 그 봉인지는 사라지고 그래. 새로운 봉인지가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개연성이 일단은 높은 그렇게 예. 개연성이 높다 추정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도 하잖아요. 포갑 정부니까 겁을 확정되기 먹어서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개연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건데 확실하네요. 왜냐면은 그 정 선생님이 아닌 거죠. 썼던 필체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또 쓰게 되면은 그거는 뭐 안 되니까 중복이 되니까 예. 다른 잡혀갈까봐 겁을 종류를 먹은 썼지 거예요. 않느냐 추측이 사실을 됩니다. 밝히면서도.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예, 없는 예,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빨갱이 정권이 날이 밝으면 북한이지 제가 이게 그 필체를 자유대한민국입니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럴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거 보면 그냥 누구나 보는 순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황당합니다 지금.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뛰어와 봤는데 네. 그 일단 접수하기가 힘들어요.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신청을 접수도 해가지고 못하게 제가 간략하게 경찰이 그 방해했다는 계약적인 겁니다. 지금. 개요를 써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물론 법적 요식은 아닐 겁니다만은 했는데 현장에서 그걸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접수를 처음에 안 했어요. 지금은 접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정식 접수가 예, 됐습니까? 근데 저 네모 안에는 예. 접수하는 장면입니다. 정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접수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제재를 처리를 당한 할지 거예요. 선관위 못 들어가게.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장 지금 사실은 아닌 개표 거니까 고지해 고지. 네. 이런 사실에 따라 고지한 거예요. 네. 예, 예. 다만 그 형식이 증거 보존 신청 그러니까 그건 또 법원에 하라고 또 안 받아주고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 뭘 요구하는 건지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알면서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 네. 제 느낌이 보존 그래가지고 신청을 안 받아준다 소란을 이런 피운다고 얘기죠. 저 도로 까만 마스크 쓴 사람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걸 받아야 하는 저를 그 관계자인데 개표소 밖으로 쫓아냈어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예. 쫓아냈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가 접수를 안 하면은 그러면 송파 경찰서에다가 접수를 시키겠다.
이렇게 제가 그 경찰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선관위에서 지도계장이라는 사람이 네. 나왔어요. 제가 성함은 지금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뭐 저기 있으니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나와가지고 접수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담당자 접수하겠다고 하신 분의 예. 어떤 그 뭐 이름이라도 소속이라도 지도계장이에요. 지도계장 지도계장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단 한 사람. 까만 마스크하고 저 사람이 지도계장인가 봅니다. 그 까만 마스크. 한 사람. 예전에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아, 나중에 들어본 적이 받아줬군요.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아, 예. 그 다음에 이 부정 방지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우리 김재홍 회장을 통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당할 줄은 정말 황당합니다. 제대로 걸렸네요. 어떻게 보면은 또. 제대로 걸린 것 같기도 한데 네. 저 사람들이 처리를 그렇게 할지가 의문이죠. 저렇게 사인이 정상적인 위조됐는데 나라라면 이거 발칵 제대로 뒤질 수 있는데 처리할지를 이거를 이제 무마시키고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저게 제대로 처리 안 되면 부분들에 안 되는 거 대해서 아닙니까? 진상규명연합회 차원에서 예. 그 정치권 예. 네, 제보를 하고 이번에는 정치권이 이전처럼 그냥 뭐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물러서지는 못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뭐 그렇게 하면 정말 좋죠. 정말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한 거를 우려하는 병원 이런 행사가 정부가 소송이 안 됐으니요. 나올 상황이긴 한데 네. 예. 저런 증거가 딱 나왔는데도 소송 결과로 제대로 처리될지가 왔을 때는 자기들의 어떤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하지는 어떤 네. 대응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셔요? 뭐 저는 그 부분에서 노코멘트고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대령님뿐만이 아니고 네. 제가 5장의 봉인제 인증샷을 갖고 있었는데 확인하려고 가져온 게 그 5개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5개 확보한 게 다 문제가 한 있다는 건 부건은 아주 얼마나 유사하게 많은 위조를 했겠습니까? 위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간의 공간의 차이가 있고 또 받침과 그 받침 간의 공간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5개 중에 두 개를 4개도 비교해놓고 아니고 차이가 5개 나요. 중에 5개가 처음에 따로 놓고 봐서는 이거 내필체인가 하신 100% 거예요. 위조 그런 아니야, 점이 100% 있으시니까. 그런데 2개를 비교해놓고 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또 2개를 같이 올려드리면 우리 보시는 분들이 바로 이해가 갑니다. 네.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다 3명인가 2명이 사인했죠. 네네. 근데 여기 도착한 거는 한 명이 빠져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여요, 예.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통보거치가 있을까봐, 송파선관위 밖에서, 진짜 24시간을 지켰어요. 교대로. 저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4박 5일, 5박 6일 동안을 지켰어요. 이제, 아유, 부정선거 방지를 그런데 위해서 4박 그러면 5일을 뭐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차량을 트럭이나 이런 거, 탑차를 대놓고 바꿔치기는 거는 어려웠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귀신이 곡할 일이 그 내부 어디에선가 일어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이제 예상이 사전선거 됩니다. 한 보관에 그래서 우리 CCTV가 국민들은 없었습니다. 꿈도 못 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당하신 분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아마도 내 서명이 저렇게 위조됐다. 이거는 정말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예. 아유, 참.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투표한 봉인지라는 것을 처음 본 것도 아마 저 때였을 것입니다. 또 봉인지에 서명이 의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저 때에는 잘 실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저 때만 하더라도 저들의 수법이 이 지경에까지 도달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설마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실제 증거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증거물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인류 역사에도 없었던 범죄가 바로 우리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5개월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은 압니다. 우리가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속도는 내 있어. 여기 이거다 저거 자네야. 이날 김재영 대표는 강원도 홍천으로 향하기 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자유해창의 범죄적 판결문 13번째 시리즈물 약 8분짜리 영상을 올리고 집을 나왔던 시간이 엘리베이터에 탄 시간을 통해 새벽 5시 7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1톤 차에 실어놓은 농막에 갖다 놓을 짐들이 실린 트럭을 몰고 홍천으로 향했고 목적지에 거의 임박한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보여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은 김재영 대표의 뒤를 따르던 차량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김재영 대표의 차량과 덤프트럭에서는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김재영 대표의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사고로 처리를 하였지만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시각에서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받아들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도된 계획적인 교통사고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말하고 있는 김재영 대표의 성향과 습관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운전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생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 육군사관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 아주 장군감이다 하면서 항상 자랑스러워하셨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정훈장교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임관식 때도 또 다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사병들 정신교육 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한테도 그런 이제 안보 의식 같은 것도 항상 이제 만나면 꼭 얘기해주고 이렇게 분석해주고 항상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아버지께서도 그렇고 좀 정의로운 일에 좀 이렇게 좀 불의한 일을 보면 이제 그거 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식구들이 뭐 하나 누구한테 피해주는 일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죠. 아시겠지만 그 육군 중위 출신이잖아요, 제 동생이. 그래서 마음이 엄청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뭘 한 사람은 아닌데 왜 중앙선을 넘어서 그걸 어떻게 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김재웅 회장님이 우리 길거리 미터를 계속 우리가 댕겼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운전해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법규를 지켜가면서 아주 차근차근 운전하시는 분인데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고 있는 김재영 대표가 굳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급하게 운전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며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안 될 그 어떤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지만 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의 최종 목적지도 사고 지점 공사 현장이었는데 서행을 했어야 할 차량이고 맞은편에서 1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오고 있는 것을 봤다면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충돌을 피하거나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지만 납득되지 못한 죽음으로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그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는데 김재영 대표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김재영 대표는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온몸을 불살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권유에도 결혼을 미루고 미국행도 사양했었다는 이유를 들으면 더욱 마음이 미어집니다. 결혼은 안 했어요. 미혼이에요. 이거 이런 일을 한다고 자꾸 미루고 늦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위험한 일이라고 미루고 안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제 그리고 그 누구랑 함께 하면 더 위험하니까 내가 아무 데도 소속하지 말고 하려면 해라고 자꾸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 소속돼 있으면 더 이렇게 그 주시를 받을까봐 타겟이 될까봐 그래 엊그저께도 타겟이 될까봐 제가 엄청 걱정을 항상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워낙 꼿꼿한 사람이잖아요. 2017년 5구 대선 때 발생한 부정선거에 뛰어들면서부터 2020년 4.15 총선 때에도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 개표 현장에서 부정의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현장을 지키면서 봉인지 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찾아내는데 일파만파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심기를 심하게 건든 역할도 한 사람이 김재영 대표였습니다. QR코드의 위험성을 다룬 웹툰 유포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자유애창 방송을 통하여 북한의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선거보다는 본투표를 유도하게 해서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판결로 재판을 받는 등 선관위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감시의 대상이 되어 그가 통화한 주변 인물들과의 전화통화 기록까지 사찰을 당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국 활동을 하는 가족을 둔 입장에서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미국에 거주하는 누이는 김재영 대표의 애국 활동에 대해 알고 있기에 늘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10시간 전에도 동생과의 전화통화에서 신변에 염려를 하였습니다. 누님께서 김재영 대표님이 사고 나기 몇 시간 전? 10시간 전? 네, 그때도 정확하게 10시간 전이네요. 통화를 했습니까? 네. 사고 나기 10시간 전입니까? 네.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 반쯤 했으니까요. 그게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 반이에요. 그 전날이네요? 네, 전날. 제가 직장에서 이제 그때 잠깐 짬이 나는 시간이라서 좀 항상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이제 동생 그 글 올리는 거 이제 보고 나서 동생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너무 좀 위험하지 않니? 너 유튜브 올린 거 내가 항상 보고 있는데 조심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생이 걱정하지 말라고 조심하겠다고. 미국에를 한번 들어오라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그 재판이 그게 이제 결론이 나야지 홀가분하게 미국에 와서 누나 집에 좀 있다 가고 그래라. 좀 많이 그랬죠. 근데 알았다고 이제 그 재판이 끝나면 가도록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날도 그걸 이제 주제로 제가 물었죠. 그거 재판 어떻게 됐니? 언제라면서 며칠 지났지? 그랬더니 근데 거기 선관위에서 그냥 통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연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른다 언제 끝날지. 그랬구나. 그러면 하여튼 좀 몸 조심해라. 걱정이 된다 누나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뭐 이제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인식이 돼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유 이제 뭐 나는 뭐 나 하나는 이제 뭐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뜻은 확고하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아유 그래 네 뜻을 내가 꺾지는 못하지. 그렇지만 하여튼 몸 조심해라. 밥 잘 먹고 응?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그래 얼른 자라 그러고 끊었죠. 김재영 대표가 하는 일이 문재인의 좌파 정권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견고한 카르텔 세력들의 생리를 알기에 헌법수호대의 곽여우수아 대표는 주저함 없이 사고가 아닌 사례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연이 세상에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우연이 많지 않아요. 우연이라기보다는 우연을 가장한 사건이죠. 우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제가 그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쓴 한번 글을 한번 잠깐 보면 4.15 부정선거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시민운동가가 지방도로에서 덤프 충돌로 사망했는데 우연사고로 보내 영화나 연속극 안 보고 사시나 보군요.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그냥 비디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근거를 이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사법운동가 아닙니까? 근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죠. 근거가 첫 번째 근거 부정선거에 가장 접근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저기 민경욱 대표도 있고 황교안도 있고 이런데 왜 이 저기 뭐 김재웅 대표를 갖다가 가장 근접했다고 하냐면 민경욱 대표와 황교안은 제도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이랬던 아주 제도권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청탁한 놈들, 이 사건을 일으킨 놈들 반란, 우파, 법조 조직으로 지금 거의 뭐 심증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 오다가 내려가면 이 제도권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국회의원을 했거나 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제도권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 우파, 법조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김재형 씨는 그런 그 제도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가장 밀접하게 아주 근접하게 사건을 4.15 부정선거를 파헤친 거죠. 다시 말해서 민경욱 대표하고 황교안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위협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돌아가신 고 김재홍 군은 아주 위협스럽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근거예요. 첫 번째 근거가 제도권 사람이 아니고 가장 사건에 근접한 인물이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부회장으로 조력을 해왔던 박영충 부회장은 김재영 대표가 8년 아래의 연하임에도 무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일해왔던 파트너로서 많은 의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그도 김재영 대표의 단순한 교통사고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김재웅 회장님 차를 봤을 때 핸들을 틀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돌진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갑니다. 김재영 대표는 생존 시에도 그의 젠틀하고도 깔끔한 연설과 어필, 법적 대응 능력과 약자를 대변해왔던 것을 주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기도 했지만 막상 떠나고 난 지금에 와서는 그의 인품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는 남달랐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영 대표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주민으로. 7년 동안 우리 김재용 자문의 법적 지식이나 뭐 용기를 주는 방식,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우리가 취하고 이분한테는 상생의 원리를 실천하지 못한 게 굉장히 미안한 겁니다. 어떤 금전적인 이 보상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네,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렇죠. 그건 약속인데 그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김재용 자문이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한테는 일상생활 모든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무슨 일을 상의하든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해주고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반드시 돌려놓는 아주 말재주가 좋았어요. 그리고 마인드가 항상 긍정적이에요. 초긍정적이어서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아드님처럼 생각하고 형제처럼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잃었으니 세상을 다 잃어도 이분만은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의 의문의 죽음을 밝히겠노라고 규명위원회가 조직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의문의 죽음을 밝히는데 협조해주는 공기관의 움직임은 미미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의문사 규명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헌법수호대 대표이기도 한 곽여수아 회장은 지난 개천절 부정선거 규명 규탄 서울시의회 집회 무대에서 유족들을 대신하여 그의 죽음에 대해 또다시 이렇게 단정하였습니다. 그 판결문을 받아서 왔습니다. 결정문과 판결문을 받아왔는데 저는 우리 김재용 대표가 덤프트럭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그게 2달 조사한 겁니다. 김재용 대표의 그 사고 현장을 2번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2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그 결정문을 보니까 누가 범인인지 심증이 굳혀졌어요. 99.9%. 우리 자유참 대표의 판결문이 그들이 살해했다는 증거로 제가 오늘 소명합니다. 부정선거의 해결 없이는 진정한 자유도 나라도 있을 수 없다는 평상시 삶이 발동하여 나선 그는 54세를 일기로 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 어떤 정쟁도 부정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은 김재용 대표가 꿈꿔왔던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은 오롯이 남은 자들의 몫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거리로 나와 몸부림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김재용 대표가 살아온 삶은 진실이요 빛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게 된다면 꽃몽원이가 마침내 만개하여 정의롭고 부정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서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비가 오는 오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이 집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동지로서 뜨거운 동지를 드리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6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멀쩡한 대통령을 증거를 조작해서 불법으로 파면한 거 이거 전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그 선거를 부정으로 조작하는 거 이거 전쟁이고 외침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선에 언제 벌어진 전투이건 간에 계속해서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시급하고 우리 국민들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싸움이 부정선거전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현재 부정선거는 국민들의 주권을 강탈한 이 사건은 과거에 한 번의 전투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진 그 부정선거의 범인들을 잡아서
반드시 응징하고 처단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있을 부정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해야 될 전투,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될 전투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소위 개벽다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MBC가 저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한마디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이재명 같은 자는 거짓말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을 우리가 보호한다고 해서 나라가 살아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의 주권, 국민들의 주권을 지키는 길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어디까지 와 있냐? 저 사법부, 최고 사법부라는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를 감춰주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강력한 증거가 나왔어도 그것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이, 대법관이 부정선거를 덮어주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현재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재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나 부정선거를 감추는 자들이나 이거는 현행범이고 내란범이고 국가 반역범들입니다. 이제 저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의 강력한 증거 뭘 숨기고 있느냐?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숨겨주고 있습니다. 그 가짜 투표지를 감춰주고 은닉해주는 내용을 판결문에다 실어놨습니다. 정주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선거는 무효입니다.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지를 프린터기로 출력해서 줍니다. 프린터기로 출력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위조입니다. 위조 지폐를 사용한 범죄, 강력한 범죄지요. 위조 투표지를 사용한 그 부정선거를 대법원이 감춰주고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감춰주는 대법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응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우중에 저 지방에서 전국 곳곳에서 오셨는데 이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부정선거범을 때려잡는 길입니다. 구 한번 외치고 내려가시며, 국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 외침 세력과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들, 그리고 국민주권, 그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1조를 지키는 길은 부정선거를 막는 길입니다. 부정선거범들을 때려잡는 겁니다. 구 한번 외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척결하자!